안녕하세요. 인천을 품고 세계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강사 빛나목입니다. 오늘 여기 신포역이죠?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의 주제는 개항 당시 인천이 1883년 개항을 했어요. 그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예요. 우리가 정신적 지지인 종교를 본다고 했는데 왜 이곳에 왔냐면요. 여기 양쪽에 두 개의 기둥이 있죠. 여기가 인천 신사터예요. 이곳에 신사가 만들어진 것은 1889년 하야시 겐스케라는 사람이 영사관으로 있었는데 이곳에다 신사를 지었어요. 신궁을 지었어요. 바로 이거는 일본의 조상신이거나 또 일본의 공로가 있던 사람들을 모시는 사당이거든요. 그들에게 죽고 나면 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맨날 기쁠 수만은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이곳에 와서 간절히 빌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곳이 바로 1945년에 인천 여상이 만들어지면서 여성들의 요람, 교육기관이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었죠. 네, 여기는 답동성당입니다. 주교자 성당으로 1889년에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건물은 지금 건축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원래는 1897년에 고딕 양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증개축하면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안에 내부도 가면 엄청 아름답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원화창이라 그래서 로즈창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답동성당이 국가사적 287호고요. 인천으로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특히 이곳에 살고 있는 나중에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까지 여기에 이 교회에 다녔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의 천주교는 엄청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 외국인들이 그전에는 선교사들이 와서도 숨어서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든 성당입니다. 네, 이곳은 1980년대에 호원철폐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성지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대표적인 성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인데, 그래서 2017년 6월 10일 날 민주항쟁 30주년으로 이곳에다 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네, 여기는 애관극장입니다. 선생님도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영화 하면 요즘에 CGV나 메가박스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인천하면 애관극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원래는 협률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1910년에는 축항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1925년에 보는 것을 사랑하는 바로 영화광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애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애관극장입니다. 네, 애관극장 일로 들어가면 됐는데요. 이 건물은 6.25 때 소실되고 1960년에 새로 지은 겁니다. 안에는 4개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도 400석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중구나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영화를 봅니다. 네, 여기는 인천 내리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개신교회가 바로 내리교회예요. 내리교회는 1885년 4월 1일 날 아펜젤러가 인천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교회는 아펜젤러가 세운 교회예요. 원래는 북성동의 차이나타운에 초가집 한 채에다가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곳에는 1901년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초의 교회인 1901년 표지석이 있어요. 머릿돌이. 그 다음에 여기 머릿돌은 또 1955년, 1965년,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교회 1984년. 아까 1885년에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걸 인해서 100년이 됐을 때 새로 지은 교회가 바로 지금 현재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의 종교 들어오는 거 아까 원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아펜젤러는 교육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서울로 가게 돼요. 서울에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인 배재학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천과 서울을 왔다 갔다 말 타고 다녔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두 번째 목사인 존스 목사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존수 목사 때는 인천엔 또 이 교회에서 운영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 특히 여학교라고 얘기하는 영아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선교가 목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이곳은 세 분의 흉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펜젤로 선교사인데요. 내리감리교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수 목사입니다. 이분은 인천에 영아학교를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김규모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리교회 3대 목사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1890년 해군 종군 신부였던 코프 주교가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은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랜디스 박사랑 같이 오게 돼요. 랜디스 박사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의술을 베풀게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영어랑 가르치고 또 번역도 하고 또 의술도 베풀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4년 만에 장티푸스 걸려서 사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약을 잘 다루는 사람, 그래서 약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곳이 바로 성무가병원에 있었던 자리예요. 이곳에 6.25 이후에 성공의 성당이 이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네, 여기는 자유공원입니다. 자유롭죠? 원래 이 공원은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만국공원 또는 각국공원이라고 불리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아까 신사가 있던 곳, 그곳이 동공원, 여기는 서공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다시 만국공원, 그리고 1957년 9월 15일 날 6.25 7주년이죠. 그래서 이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름이 자유공원이에요. 그래서 그해 1957년 10월 3일 날 자유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1957년 9월 15일 날 메가더 동상을 세우고 10월 3일 날 자유공원이라고 이름을 바뀌게 됩니다. 메가더는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죠. 총사령관이었어요. 우리가 메가더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더글라스입니다. 맥은 누구의 아들 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맥도날드라고 하죠. 도날드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맥가이버, 가이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아더의 아들이란 뜻이겠죠. 자유공원에는 메가더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인 이곳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888년에 만들어졌어요. 러시아 사람 사바틴이 설계를 한 공원, 바로 자유공원입니다. 네, 이곳은 차이나타운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즉 화교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도교식 사찰인 의선당입니다. 의롭고 선하게 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곳은 도교식 사찰이에요. 근데 사찰이라 그러면 부처님이 계셔야 되죠. 근데 여기 부처님은 안 계십니다. 대신에 관음보살상이 있어요. 가운데 5개의 실로 되어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는 우리나라에도 삼신할머니 같이 아이를 점주해 주는 신이 있어요. 마고할머니라 그래가지고 마조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리를 중하게 여겨요. 의리하면 누구죠? 김보성? 아니에요. 바로 관우입니다. 관우는 중국에서는 재물신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음보살상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때 당시에 모든 무역은 바다로 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용왕이죠. 용왕신을 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구피령이라 그래서 구하면 주시는 신, 이렇게 5개의 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하춘입니다. 짜장면 박물관이에요. 옆에는 특등요리, 제일 앞에는 포판해석. 특등요리는 인류 요리가 나오는 집이에요. 차이니즈 레스토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건물은 1907년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이강이라는 사람이 17세에 돈을 벌러 산동반도에서 인천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저기 위에 보면은 창문이 하나씩 있죠.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방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도 자고 밥도 먹는지, 특히 1920년대에는 이곳에서 청요리 먹는 게 호사를 누리는 거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인천의 3대 요리집 중에 하나가 바로 공화춘입니다. 네, 이곳은 지금은 짜장면 박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1978년도에 폐업을 하고 그다음에 중구청에서 인수해서 짜장면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짜장면은 까만색이죠. 원래는 밤색이었어요. 근데 왕송산이라는 사람이 카라멜 소스를 넣어서 까만색의 짜장면을 만들게 됐습니다. 대불호텔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 대불호텔은 1887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전에 원래는 이 옆에 목조 건물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 대불호텔, 다이부츠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리 리키타로라는 일본인이 만든 호텔입니다. 근데 서양인들을 위한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침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사는 아마 스테이크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서양 스테이크 먹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나오는 게 차죠. 바로 커피예요. 그때 당시에 커피는 가베라고도 불렀지만 서양 사람들이 먹는 까만 탕국이라고 해서 양탕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네, 이곳은 도쿄지점 제1은행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특히 1897년도에 세워졌는데요. 우리가 관세협정을 맺게 됩니다. 세관 업무를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중구청이 예전에는 일본 영사관이 있었거든요. 그 영사관의 그 금융과 관계되는 업무도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금까지 사들이는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일본인들을 위한 그런 은행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건물은 나가사키 18은행 건물입니다. 지금은 계양건축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미니어처로 건축물을 모형으로 만들어놔서 개항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 18은행은 주로 어떤 업무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수입한 게 옥양목이었어요. 옥같이 부드럽다고 해서. 그래서 나가사키 상인들의 그 옥양목을 상해로부터 수입을 해서 나가사키에서 인천에다 갖다 팔았거든요. 그 상인들을 위해서 만든 은행입니다. 이곳은 한국근대문학관입니다. 보시다시피 건물이 창고 건물이죠. 창고 건물을 개조해서 한국근대문학관을 만들었는데요. 근대는 일제강점기 때를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 혈인누라든가 그 다음에 1920년대, 30년대 인천을 배경으로 한 인간 문제라든가 그런 소설들이 이 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